걸 작품에 드러나는가. 그래서 시 2개, 노래 하나 이렇게 지금 생각하고 있어요. 제가 보여준 첫 번째 이 그래프가 이제 지구온난화를 제일 처음 밝혀낼 때 나온 표거든요. 이게 이제 연도에 따라서 CO2 함량이 어떻게 바뀌는지를 보는 건데, 여기 이제 음, 1950년 산업화 시작부터 이제 급격하게 올라가는 게 보여요. 그래서 이 그래프의 핵심이 이거라서 선생님이 말씀하신 그 산업화 이후에 검은 물이 흐른다, 그거랑 얘기를 같이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 좋아요. 그럼 선생님, 이 자료는 네네. 어느 나라의 자료인가요? 아니면 그냥 전 이거, 세계적으로 이렇게 다 종합되어 있는 자료인지, 우리나라의 지표인지, 아니에요. 이거는 IPCC는 이 전 세계 기후 협의체라서 전 IPCC. 세계적으로 얘기를 나눠요. 음, 네. 저희가 할 때 좀 동기 유발적으로 이렇게 처음에 이렇게 우리가 뭐 만들어도 되고 아니면 우리가 어떤 영화의 일부분을 1분 정도를 그 동기 유발 자료가 좀 재밌는 게 있으면 좋겠다 싶은 거예요. 뭐 이렇게 사진으로 이렇게 착착착 넘어가도 좋고 아니면 정말 물을 사 먹지 않은 시대 또는 쓰레기 봉투가 없던 시대에서 이렇게 변화된 우리나라의 상황을 보여줘도 좋고 아니면 음, 뭐 좀 그런 뭐 공통으로 소재가 될 수 있는 동기 유발 관련된 호기심 유발되는 자료가 먼저 발제 선생님이 틀면서 얘기해주고 이렇게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생각난 영화가 있긴 한데, 일단 그 박승우 선생님 거 얘기를 한번 들어보고 네, 하죠. 자료. 네. 네네. 네, 일단 이거 누가 들어왔지? 뭐야 이거? 누가 더 들어온 사람 없죠? 아니, 그러면, 컴퓨터, 제가 컴퓨터로, 아, 아,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방금 내가 보내가지고 지 네. 잠깐만요. 자, 일단 저는 사실 그 우리가 어떤 수업 자료를 일단 던져놓고 제 것도 완전히 정리가 안 됐거든요. 제가 일단 이 주제, 이 자료가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일단 소개하고 선생님들한테 어떻게 활용할 수 하면 좋을지를 사실 의견을 나누고 싶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접점을 딱 찾지를 못해가지고 저는 이제 제 입장에서 그냥 먼저 보여드리고 선생님들 생각도 좀 듣고 싶거든요. 일단 먼저 보여드리겠습니다. 제 거를 먼저. 저는 일단 자료는 어, 뭐지? 잠깐만요. 자료는 뉴욕타임즈에 얼마 전에 나온 기사예요. 그래서 이거는 탄소 발자국이란 용어는 여기 나오지 않거든요. 근데 여기 보시면은 예를 들면 이제 뉴욕타임즈가 이제 온라인으로 성공한 뉴스 미디어, 사실 최초의 뉴스 미디어고 지금 현재 시점에서 돈을 미디어로 자체로 벌고 있는 미디어 거의 온라인으로 유일한 미디어거든요. 근데 이 사람들이 잘하는 게 이렇게 인터랙티브한 기사를 잘 만들어내요. 온라인에서 보기 적합한. 근데 이 내용은 모누라는 아이랑 그 마야라는 그 아미아라는 여자아이 둘인데 같이 뉴델리에 사는데 그 둘이 얼마나 다른 정도로 오염 요소에 노출되느냐. 그거를 하루를 추적해서 보여주거든요. 기준은 PM2.5를 기준으로 이제 뉴욕 타임스 팀에서 하루 종일 얘들의 하루를 이제 기록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들의 부모님과 아이들한테 이제 협의를 얻어가지고 같은 도시 안에서도 얼마나 이제 피해 규모가 다른지를 보여주거든요. 물론 기사 내에서는 이 아이들은 그 인도 내에서는 격차가 있지만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는 굉장한 어떤 위험에 이미 노출돼 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나라 안에서도 도시 안에서도 이렇게 차이가 난다 이거예요. 이렇게 보시면 148, 뭐 36 이렇게 지표를 일단 정했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일단 이걸 계속 보여드리면은 이제 누가 이제 깨끗한 맛이 뭐 공기를 마시게 되냐 이건데 두 사이 아이의 이걸 비교하는 거거든요. 이 아이는 일어나자마자 엄마가 이제 밥 한다고 부를 때요. 그래서 이제 오염지수가 갑자기 높아지고 얘는 이제 공기청정기가 있는 깨끗한 집에서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둘이 완전히 이제 다른 아침을 맞이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웃 때 보면 이 이웃에 전부 다 이제 아침마다 모든 집에서 이제 그 불을 때우니까 엄청난 이제 매연이 나오는 거겠죠. 일단 매연이라기 하긴 그렇지만 아무튼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도심 이제 좀 발달돼 있는 잘 정돈된 구역에 살아서 아미아라는 애는 뭐 이렇게 좀 제법 깨끗한 데서 생활을 합니다. 집 두 개가 이렇게 지역적으로 떨어져 있다는 걸 보여주고
그 다음에 아이들이 아침에 준비하는 모습을 보여줘요. 이때도 요리하는 거, 뭐 이게 어떤 상태로 이게 애들이 준비하느냐, 오염도가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나죠. 그리고 나서 이제 그 집에 있는 그 필터를 설치해 봤을 때 하루 만에 얼마나 그 오염도가 차이가 나는지를 보여줘요. 그리고 나서 이제 또 어디로 가냐면 이제 차트 두 개를 이렇게 달리 보여주거든요. 이거는 그 여자애의 차트입니다. 중간중간에 뛰어오르는 거는 이제 그 나중에 기사에 설명을 하고요. 그 다음에 큰 차이가 보여주는 게 남자아이와 여자아이의 그 차이가 아침부터 차이가 난다. 뭐 이런 것들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이거는 그 등굣길 자전거를 타고 가고 이제 엄마의 차를 타고 가고 이렇게. 그 다음에 학교예요. 얘는 공짜 학교라서 외부에 그냥 학교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그냥 그 길거리에 수업을 하는 거예요. 얘는 사립학교인데 그 학교 차원에서 이런 큰 에어 필터가 있어요. 예, 그리고 얘 학교 같은 경우에는 공기가 너무 안 좋으면 학생들 마스크를 쓰게 만듭니다. 수업하면서. 얘는 하루 종일 이렇게 돼 있고요. 얘는 이제 교실에서 좀 깨끗한 교실에서 수업을 하게 돼요. 이거 추이를 보다가 나중에 되면 이제 학교 가는 순간에 굉장히 낮아지는 거죠. 이 아이는. 이 남자아이는 계속 노출되고, 그 다음에 이제 와서는 뭐 이렇게 여기서는 밥 먹을 때, 또 이제 이때는 또 엄마가 밥을 하느라고 또 부를 때요. 그 속도로 이제 오염도가 심해집니다. 이거는 얘는 하인이 밥을 하고요. 예. 집에서 뭐 어떻게 지낸다, 뭐 그리고 인도의 어떤 그 오염 수준 정도를 보여주고, 그 밑에는 이제 잠자기 전 때쯤에 또 밤에 이제 따뜻하라고 불 때운다고 이 집에는 온도가 이제 그 오염도가 굉장히 높아지죠. 예. 이렇게 그렇게 다루고 이제 제일 위험한 순간 이제 남자애 같으면 잠잘 때 다시 그 불을 피우기 때문에 나빠지는 거. 이런 기사를 해놓고는 마지막에는 엄마입니다. 이 엄마는 대학교에 가본 적 없고 이 엄마는 이제 MBA 과정을 밟은 엘리트죠. 두 사람이 걱정하는 바가 다른데 이 아줌마는 공기오염은 별로 나한테 걱정이 아니다. 왜냐면 먹고 사는 게 바쁘기 때문에. 이분은 공기오염이 가장 큰 걱정이다. 이런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리고 자는 순간에 이제 굉장히 높은 수준의 얘가 노출됩니다. 잘 때 계속 불을 때우기 때문에 춥지 말라고. 얘는 뭐 그나마 깨끗하긴 한데 이 수준도 전 세계 기준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나쁜 수준이다 이렇게 돼 있죠. 그리고 가게들이 어떻게 데이터를 모았는지 이렇게 나와 있어요. 제품도 소개돼 있고 그 제품의 어떤 2.5를 그 PM 2.5를 잴 때 편차가 뭐가 발생할 수 있는 수증기 같은 게 있으면 편차가 발생할 수 있으니까 제대로 된 어떤 기계 옆에서 그 일종의 캘리브레이션이라고 할까요? 정보가 모으는 데이터를 일정하게 유지하고 보정하기 위한 방법을 뭘 썼는지도 여기 나와 있어요. 이것 자체만 좀 초점을 맞춰도 재미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저는 이 사실 소재만 보자면 이 기사만 보자면 카본 풋프린트를 줄여야 된다. 이것까지는 여기 나오진 않는데 기사 말미에는 인도 국가 차원에서 개인 차원이 아니라 국가 차원에서의 어떤 대응이 필요하다라고 나오는데 저는 또 사실 한 가지 말하고 싶은 건 이제 위험 수준이라는 게 얼마나 사람마다 다르냐, 얼마나 불균등하게 위험이 사람들에게 이제 미치느냐 이런 내용을 봤을 때 이걸 이제 이 내용을 가지고 우리 행동이 우리는 사실 복받은 어떤 나라에 살고 있다. 뭐 일본에 비하면 좀 오염이 더 심하다고 할 수 있지만 인도 같은 상황 아니니까 우리가 끼치는 임팩트가 다른 나라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 전 지구적인 관점에서 보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그 카본 풋프린트가 보니까 이제 한 개인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뭐 기관이나 뭐 제품 이걸 다 통칭하더라고요. 정의를 보니까. 그러니까 그렇다면 내가 만들어낸 임팩트가 내가 만들어낸 어떤 임팩트가 다른 사람에게 지구에 있는 다른 사람에게까지 영향을 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좋을 것 같고 아니면 사회적으로 봤을 때는 우리가 그 어떤 경제 성장의 이득은 사실상 부자가 가져가는데 경제 성장을 위한 그 폐해는 부자가 아닌 사람들이 가져가죠. 그래서 그런 부분을 꼬집기에도 그걸 도입하기에도 좋은 자료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사실 학생들에게 바란다면은 나중에 너희들이 혹시나 기사를 꿈꾼다면 아예 페이퍼 기사가 아니라 이런 기사, 이런 온라인에서만 구현할 수 있고 그 효과를 높일 수 있는 기사 같은 것을 디자인해 보면 어떨까? 그러면 디자인도 그렇고 기획도 그렇고 기사 작성 방식도 사실 그 종이를 넘어서서 상상할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일단 이 소재를 뽑았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카본 풋프린트로만 그 자료를 찾았는데
좀 너무 오래된 자료가 많고 대부분은 이렇게 실천하라는 기사가 또 외국도 대부분이더라고요. 그 뉴욕타임즈나 이런 기사를 봐도. 그래서 거기서 좀 벗어나지만 결국 그 카본 풋프린트에서 별로 다를 바 없는 그 뭐 경제 성장과 환경 오염 이런 식으로 나가도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잠깐 했습니다. 저는 여기까지가 네, 끝이고 네. 제 고민은 그러니까 요거랑 이 기사랑 카본 풋프린트를 어떻게 좀 연결하는 게 좋을까 이게 제 고민이에요. 지금 딱 연결되지 않기 때문에 이걸 아주 부드럽게 연결할 수 있으면 좋은 소재가 좋은 내용이 될 수 있을 것 같다. 이게 제 고민입니다. 네, 일단 여기까지예요. 자, 그다음 이제 이은희 쌤. 저는 별도로 뭐 PPT 자료나 이렇게 만들어서 한 거는 아니고, 만든다는 생각 자체를 좀 못했어요. 저는 지금 생각한 게 이제 YB의 나의 작은 기억 안에 들어가는 게 이제 환경에 대한 그 가사들이 다루어지고 있어서 그 부분들을 이제 1994년에 발표된 작품이고 이제 94년쯤이면 1988년 올림픽 그 이후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경제 성장에 대해서 저는 이제 노래를 들려주면서 그 앞 시대 때 이런 문제의식이 없었는가 그래서 찾아낸 작품이 정희성 씨의 1970년대 산업화되는 그런 작품을 좀 설명을 하고 시대 산업화와 연계된 부분들의 그런 문학 작품들의 뭐 주류가 그 안에 주제는 환경 문제가 아닌데 어쨌든 경제적인 성장으로 인한 환경에 대한 문제를 다루고 있어서 약간 환경 문제의 시초를 다루는 작품이다 이런 식으로 다루고 있는 작품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작품을 얘기하면서 이제 음악 그리고 문학으로 마무리를 지어서 학생들에게는 이런 생각을 했어요. 아까 그 박승훈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걸 영상으로 만약에 결과물을 만들어도 되겠다. 그래서 학교에 한 컷 한 컷들을 잘 찍어서 이렇게 뭐라 그러지? 애들이 이렇게 영상 기사처럼 생각해도 되고 아니면 실질적으로 학생들에게 정의적인 측면을 요할 수 있는 그러니까 그 장면을 보고 우리가 이제 학교 내를 이제 순회를 하면서 그 장면과 어울리는 카피 문구를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그런 식으로 애들에게 정의적인 측면으로 뭐 광고라든지 이런 걸 만들면 좀 어떨까 뭐 건의문 이런 것도 생각을 해봤는데 그런 것보다는 실질적으로 따라락 만들었을 때 좀 이제 문학 파트나 국어 파트에서는 뭔가 어떤 인성적이고 정의적인 측면을 좀 녹여낼 삶에서 이런 걸 느끼고 이런 부분들이 쓰레기가 정말 이렇게 많이 만들어지고 우리가 너무나 쉽게 쓰고 있구나라는 걸 알 수 있는 결과물 좀 마음이 조금 울리는 그런 결과물을 만들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아까 말씀하신 윤도현 밴드의 나의 작은 기억 말고 다른 작품의 제목이 뭐였습니까? 정희성 씨의 제가 작품을 저문강의 삽을 씻고 저문강의 삽을 씻고 삽을 씻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할 때 쓰는 삽을 하고 있는 거? 네. 정희성 시인의 네 맞아요. 그래서 여기 보면 전문강의 뭐 색강 바닥 썩은 물에 달이 뜨는구나 해서 이 전체적으로는 뭐 노동에 대한 어떤 힘겨움 이런 거지만 이 시대 때부터 이런 문제가 거론이 되었고 지금은 그게 급격히 심각해져 가지고 우리가 뭐 탄소 발자국 문제뿐만 아니라 일회용 사용이라든지 쓰레기 분리수거 그래서 저는 이 부분 이야기할 때는 1970년대에는 뭐 물을 사 먹지도 않았고 쓰레기 봉투도 없었고 그런 자료를 조금 이렇게 모아서 그냥 이걸 환경에서 조금 뽑아내려고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환경 문제 변화를 작품으로 이렇게 녹여내서 얘기하고 싶어가지고 그 YB의 나의 작은 기억도 선생님 찾으실 수 있겠어요? 가사를 제가 아까 이렇게 네 보여주셨는데요. 아까 보여주셨어요. 선생님 공유했었어요. 네. 그래서 그리고 지금 19년 20년대는 조금 더 고민해서 예를 들면
미술 작품 같은 경우에는 뭐 우리가 뭐 북극에 뭐 빙하가 녹는다든지 아니면 뭐 이렇게 섬이 사라지고 있는 현실의 현재의 장면들이 이렇게 같이 보여주면서 문학 작품을 보여주는 게 나을까? 아니면 우리나라랑 너무 동떨어져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가져지는 이런 환경 문제와 연계된 시를 직접적으로 제시할까 조금 생각 중에 있어요. 저는 그래서 시대별로 70년, 90년, 2020년의 흐름, 우리는 지금 요 정도의 문제를 심각하게 생각하지만 이게 변화되지 않는다면 향후 20년 후는 또 이것보다 훨씬 더 심각할 수 있다라는 걸 이제 산소를 구입해서 뭐 이렇게 산소를 판매하기도 한다 하는 것처럼 그런 상황까지 이렇게 일상생활에서 구입해야 되는 상황에 처하진 않을까 이런 문제 제기도 할 수 있을 것 같고 저도 마지막 작품은 지금 고심 중에 있어요. 좀 찾아서 해보려고 생각 중입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조금 공통으로 이렇게 얘기가 되는 게 경제에 따른 어떤 환경 문제를 이야기할 수 있고 그리고 뭐 현재의 문제를 또 중점으로 어떤 그 현재에서 우리 학교의 모습들을 이렇게 뽑아내는 것을 가정하고 어떻게 연계시킬 건지를 좀 논의를 더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학교에서는 얘기하는 거는 장소 이동에 따라서 제가 이제 학생이라고 생각을 해봤어요. 만약에 이런 뭐 문학을 듣고 지금 이렇게 과학적인 어떤 이론을 듣고 영어에서 들었다. 그러면서 장소를 갈 때마다 내가 뭘 할 수 있을까? 저는 이렇게 뭐 카피라이트 문구처럼 영상 홍보 문구 홍보 영상을 만들고 싶은 결과물이 이렇게 생각이 났거든요. 그러면 학교에서 이렇게 돌아보면서 뭐 어떤 식의 장면들을 찍고 뭐라고 이렇게 그 노래 가사처럼 한 줄씩 이렇게 엮을까 그런 생각도 들면서 그러면 가정의 상황을 어떻게 이끌어내야 되지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러니까 학교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1차 시, 2차 시는 이렇게 이루어질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조금 다듬어 가지고 동기 유발하고 각각 수업을 전문적으로 이렇게 학습 모형으로 하는데 3차 시를 어떻게 녹여낼까? 3차 시는 안 들려요? 마이크가 안 나옵니다. 나와요? 네. 나오면. 3차 시는 우리가 돌아다니면서 그 학생들 모든 별로 데리고 다니면서 얘기하기로 안 했나요? 그게 2차 시 3차 시. 그 1, 2, 3, 3차 4, 5, 6, 시는 6개 이렇게 있다 생각하고. 3차 시 돌아다니는데 돌아다니면서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애들이 기본 학습한 부분들을 어떻게 녹여내는 게 가장 좋을 것인가. 그러니까 애들한테 2차 시가 끝날 쯤에 저처럼 예를 들면 나는 어떤 결과물을 상상하면서 가는 게 훨씬 더 그쪽은 좀 뭐 결과물을 빨리 도출한다라고 그렇지만 아무튼 자기의 결과물에 맞는 활동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3차 시까지 하고 그다음 결과물을 자기가 생각해보는 정리하는 시간이 4차 시라고 했거든요. 응. 그러니까 3차 시까지 활동을 하고 4차 시에 자기가 어떤 결과물을 할 건지를 이제 정리하는 시간이 4차 시. 그러니까 3차 시에는 여기저기 다니면서 다 이제 자기 기록한 거를 4차 시에 앉아서 모동별로 활동을 하고 그렇게 딱 나와지면 이상적인데 그러니까 제가 학생이라면 그 생각을 해본 게 내가 어떤 결과물을 할까 생각을 하면서 할 것 같아요. 나는 예를 들면 이와 관계된 어떤 걸 뭐 만들고 싶다. 정다운 선생님은 만약에 정다운 선생님의 팀에 뭐 결과물을 약간 이제 과학 쪽에 관심 분야 있는 친구들이 와서 결과물을 만든다 하면 어떤 실질적으로 뭐 만드는 걸 지금 좀 고려하는 측면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만들기를 해보고 싶은데, 글쎄, 저도 사실 만들기 떠오르는 게 사실 많이 없거든요. 근데 이제 애들이 그걸 떠올릴 수 있는지도 잘 모르겠고, 그, 제가 부스에서 만약에 수업을 할 때는, 애들한테 강의를 할 때는, 이제 어떤 결과물을 내기 위해서 여기에 이제 초점을 맞출 거거든요. 지금 현재 이렇고, 뭐, 이런 영향을 미치고, 뭐, 경제, 금융 이런 쪽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탄소 중립, 이거를 달성을 해야 되는데, 중립을 위해서 줄이는 방법이 있고, 이미 나가 있는 걸 흡수하는 방법이 있다. 그럼 우리는 이제 뭐, 포집 기술 이런 걸 활용할 수 없으니까, 뭐, 나무를 심는다거나, 아니면 배출량, 우리 생활 소비를 하면서 배출량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그럼 이 중에서 우리가 하나 선택을 해가지고 활동으로 이어지면 어떨까? 이렇게 저는 연결을 시키고 싶어요. 선생님, 이게, 그러면 그때 네네. 말씀하신 것처럼 배출량을 줄이기 위해서 어떤 결과물을 만들 때 어떤 재활용을 하는 측면에서, 그러니까 진짜 만약에 이렇게 돌아다니다 보면 나무판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네네. 이제 애들한테 예를 들면 뭐 광고 홍보 영상을 만든다 하면 새로운 종이를 쓰는 게 아니라 최대한 우리가 뭐 새로운 물건들을 뭐 구입하거나 뭐 이용하지 않고 있는 범위 내에서 쓸 수 있게끔 하면 그런 쪽으로 그러니까, 유도를 한다거나 아니면 그걸 가지고 뭔가 광고물을 만들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네네네. 배출량 만들기를 했는데 뭐 학교 그 뭐 쓰레기 함을 보니까 뭐 캔이 많다. 그러면 캔을 가지고 어떤 뭐 CO2를 만든다든지 뭐 이렇게 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저는 이제 과학적 결과물을 기대한 건 아니고요. 어, 이런 걸 통해서 이런 활동을 하는 데 있어서 과학적 지식이 베이스가 될 수 있도록 하는 게 필요가 목적. 있다. 아니, 과학적 결과물을 뭐 만들어야 되는 게 목적이 아니고 그런 음. 과학적 지식이 깔려 있으면, 그 내가 지금 학생들이 분리수거를 잘해야 된다고 말을 해야 되는데 그 과학적 근거가 지식에 깔려 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으로 이제 이거 설명을 하는 거죠. 저는 사실 최종 결과물보다는 지금 네네. 우리가 가지고 온 자료를 봤을 때 이 자료가 사실 서로 전혀 상관없어도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면 문제가 없는데, 만약에 저는 이 세 가지 자료를 내가 혼자서 수업한다고 생각하면 연계성이 떨어진다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그래서 이걸 스토리를 묶거나 아니면 묶지 않아도 어떤 과정상의 이 어떤 절차상 묶거나 아니면 뭔가 베이스가 하나 있어야 되는데, 지금 일단 제 것도 그렇지만 카본 풋프린트라고 키워드를 정하고 시작할 필요가 사실 썩 없어 보여요. 왜냐면 지금 그 예를 들면은 뭐 제가 만약에 카본 풋프린트를 소재를 맡았으면 뭐 혼자 한다면 카본 풋프린트 일단 정의를 하고 일반적인 내용에 대해서 카본 풋프린트 다뤄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맞아. 지금 제 소재도 사실 카본 풋프린트가 지금 직접적인 언어가 등장 안 하기 때문에 우리가 말한 그 수업의 어떤 주제를 조금 더 넓게 확장해서 그냥 제목을 만들든지 아니면 그 어떤 우리가 순서를 정하거나 이래야 될 것 같은데, 저는 최종 결과물보다도 우리가 이걸 어떻게 이 내용을 전달하고 학생들이 찾아갈지가 썩 잡히지 않거든요. 그리고 우리 세 가지가 만약에 우리 세 명이서 뭐 우리 세 가지 주제가 이 내용이 크게 연계성을 생각하지 않고 학생들에게 주어진다면 학생들이 그걸 다 알아서 엮어낸 것도 좀 어렵지 않나. 어렵다. 아니, 근데 제가 잠깐만요. 잠깐만. 그게 지금 우리가 주제는 정했고, 탄소 그 풋프린트를 하기로 했고, 그 다음에 지금 설명하시는 부분은 우리가 지식시장에서 여러분들이, 전달할 내용을 지금 설명한 거 아니에요? 그죠? 그죠? 그러니까 지식시장에서 여러분이 설명할 것들을 나는 이제 정다운 쌤은 지구온난화에 관련해서 하겠다. 그리고 이제 동영상 보여주는 거, 그 다음에 이현희 선생님은 이제 아까 전 문학적인 부분 그거를 접근한다 했잖아요. 어쨌건 동영상이 그거는 아니라 다 우리가 네? 동영상이 아니라 뭐라고요? 뉴스 기사. 뭐라고요? 제 거는 동영상이 뉴스래요. 아니라 뉴스 기사입니다. 아, 뉴스 기사. 어, 그리고 나도 그 보여줄 게 뭐냐면은 설명할 게
이제 내가 아까 전에 얘기한 대로 나는 탄소 그 발자국이 뭔가, 나는 그 정의랑 그다음 왜 해야 되는가, 그다음에 거기에 관련된 논문, 이거를 제가 집중적으로 이게 애들한테 설명할 거거든요. 그러니까는 이게 어느 정도는 다 연계가 있다고 보고, 주식시장에서는 반드시 뭐 탄소 배출에 대한 얘기만 할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그로 인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설명하실 거잖아요. 그리고 그걸 문학에 관련해서 아까 전에 연희쌤도 된다고 생각해요. 근데 이제 공통분모는 내나 탄소, 그 지구 온난화 및 탄소에 관련된 내용이니까 별로 어려울 건 없을 것 같은데. 근데 결과물은, 그리고 저번에 얘기한 대로 학생들이 자기들이 정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정해주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여러 가지 공부를 한 다음에 학생들이 자기가 결과물을 갖다 뭘 할 건지를 생각해보고 하는 거기 때문에 괜찮을 것 같은데요. 예, 저도 사실 연계성이 없다고 생각하지 않는데요. 그러니까 어 그러니까 학생 쌤들이 이제 수업하실 때 이제 뭐 문학 작품을 이용하든 뉴스 기사를 이용하든 논문을 이용하든 어쨌든 그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얘기를 하시잖아요. 근데 이제 제가 생각하는 거는 이 과학이라는 제가 맡은 이 부분이 다 설명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지금 이 수업에서 지금 제 과학의 역할은 베이스가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여기서 선생님들이 하고 싶은 얘기를 다 건드려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아까 이은희 쌤 말씀하신 것처럼 이 커브를 얘기를 할 수도 있는 거고요. 이 탄소 커브를 얘기할 수도 있고, 박승훈 쌤이 얘기하신 것처럼 그 탄소를 배출하는 거는 부유층인데 빈민층이 고통을 받고 있다. 그리고 뭐 환경오염, 기후위기는 빈민층이 뭐 고통을 받고 있다. 이런 얘기도 여기에 사실은 다 나오는 거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같이 얘기를 하면 그렇게 연계성은 없는 것 같진 않아요. 제 생각에는. 그리고 탄소 발자국도 결국에는 이 지구온난화를 해결하기 위한 게 이 탄소를 어떻게 줄이느냐, 탄소를 제로로 만들자는 얘기를 하는 거기 때문에 이 전체적인 주제, 우리 네 명이 하는 주제가 그렇게 막 어긋나는 것 같진 않은데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네, 좋습니다. 그럼 그거는 그냥 네, 넘어가는 것으로 하고. 네. 그 정다운 선생님, 네네. 이 화면 1번 그림 좀 보여주시겠어요? 저기 박승훈 선생님 1번. 네, 여기서 그 2000 이 지도가 마지막 2020년인 건가요? 이게 2020년 이후까지 적혀 있는 거죠. 이 그래서 사람이 저는 2005년까지 하고 돌아가셨어요. 그렇구나. 네네. 이 뒤에가 이제 더 올라갈 수도 있고, 우리가 실천하지 않으면 더 뭐 상향선을 갈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이게 내려갈 수도 있잖아요. 그런 맞아요, 맞아요, 부분들에 맞아요. 대해서 저는 그러니까 이렇게 해보면 이제 아이들이 만들 수 있는 뭐 활동으로 다양하게 생각할 수는 있지만, 그러니까 우리가 어느 정도, 그러니까 뭐 이렇게 예시를 막 들어준다면 저는 이렇게 얘기할 것 같아요. 뭐 어떤 한 장면을 좀 충격적인 장면을 뭐 찍었다. 네네. 사진실을 쓸 수도 있고, 뭐 여기 나온 화자처럼 정희승 씨처럼 미래의 입장에서 이 시를 쓸 수도 있고, 아까처럼 뭐 홍보 영상을 만들 수도 있고, 뭐 건의문을 쓸 수도 있고, 뭔가 이런 식으로 이야기들을, 그러니까 뭐 결과물로 만들 수 있는 것들에 대한 힌트를 좀 제시를 해줘야 되지 않나 싶어요. 그러니까 뭐 내가 생각한 맞아요. 범위를 벗어날 수도 있겠지만, 학생들이, 아니면 내가 생각한 범위 안에서도 못 찾을까 봐.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이걸 뭐 모형을 만들 수도 있지, 아니면 이걸로 연극을 해볼 수도 있지, 이런 것처럼 아이들이 내 생각을 뭐 뛰어넘을 수도 있고, 아니면 전혀 이렇게 싹이 못 틀 수 있을까 싶어서 뭔가 이렇게 쪼르륵 이렇게 다양한 가지수를 펼쳐놓고, 이 중에서 간단한 홍보 문구 2명이 한 팀이니까 아무래도 뭐 한 명이 뭐 나레이션 해서 뉴스 기사 만들어 볼까, 아니면 너희 둘이서 사진 찍고 사진실을 한번 써볼까, 아니면 뭐 윤도현 씨처럼 이거를 뭐 미래 상황을 가정해서 노래를 한번 불러볼까, 우리 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뭘 해볼까, 이런 안내가 있으면 어떨까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전혀 그런 안 하면, 샘플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애들이 어떤 결과물을 내야 된다, 이런 결과물이 있다라는 샘플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완벽한 샘플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저 네. 정도만, 이런 식의 예를 들면 이야기 정도만 뭐 그 정도면 있으면. 발제해서 얘기할 수 있는 거 아닌가? 발제?
발제해서. 네, 발제해서 이제 우리가 수업 이렇게 할 건데 결과물은 이런 것들을 대략적으로 할 수 있다. 이렇게 막 깊게 우리가 말해줄 그거는 있나요? 아니고. 음. 그죠? 그래서 저는 문학 분야에서는 뭐 이 정도의 뭐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예를 아, 들면 약간 뭐 과학이나 예를 들면 파트별로. 뭐 각각의 선생님들께서 뭐 좀 뭐 꼭 다양할 필요는 없겠지만, 아, 이런 결과물이 나올 수도 있겠네 하고 지금 뭐 혹시 떠오르시는 게 있는지. 내가 학생이고 이걸 참여한다면 저도 뭔가 만들어 보고 싶을 것 같아요. 융합 수업이니까. 아, 그래, 이참에 마음 먹어가지고 한번 뭘 해보고 싶은데, 아, 시를 쓴다. 아, 나 이과인데 약간 그건 안 하고 싶구만. 이럴 수도 있을 것 같아서. 그러니까 선생님 말씀하시는 거는 이제 파트별로가 필요한 거죠? 네, 맞아요. 좀 이렇게 그죠, 두 명이 그죠. 한 팀으로 이렇게 왔을 때, 그냥 뭐 애들한테 뭐 우리가 얘기할 수 있잖아요. 내일 학생들 공지해서 발표하면 자기 갖고 있는 패드 같은 거 갖고 오세요. 사진 자유롭게 찍으세요. 뭐 한 다음에 뭐 결과물을 만들어가는 과정들도 기록할 수 있는 거니까. 그래서 우리 머릿속에 있는 그런, 그러니까 뭐 완벽한 결과물이 아니어도 이런 정도도 나오지 않을까? 이런 것들. 뭐 쉽게 뭐 얘기하면 뭐 신문 뭐 기사를 하나 만들어 볼 수도 있는 거고, 광고지를 만들어 볼 수도 있는 거고, 뭐 그런 것처럼. 나는 이렇게 뚝딱뚝딱 만들기를 좋아하는 애들이 갑자기 떠오른 건 그거예요. 나뭇가지들로 해가지고 우리가 가장 많이 버리는 쓰레기를 크리스마스 트리로 만드는 거예요. 예를 들면 학교에서 뭐 나무 둥지를 하나 주었어. 근데 캔 하나 끼우고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아, 우리의 탄소 발자국은 우리 학교에서 생성되는 건 이 정도다. 예를 들면 그게 작을 수도 있고 어마무시하게 클 수도 있죠. 다 같이 공동 작업을 할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뭔가 그냥 우리가 뭔가 그 일부의 답들을, 일부의 해결안들을 좀 알고 있으면 조금 이끌기가 좋을 것 같아서. 그 해결책이라는 게 이제 우리가 그 탄소 발자국을 이제 원인을 알고 나중에 어떻게 줄일 수 있을까? 이거잖아요, 해결책이. 그죠? 어떻게 줄일 수 있을까? 그게 관련해서 학생들이 발표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렇죠. 뭐 줄일 수 있을까도 될 수 있고, 아니면 저처럼 뭐 이렇게 뭐 정의적으로 감성적으로 이거를 뭐 하상욱 씨처럼 간단한 한 줄 시를 쓸 수도 있는 거잖아요. 가장 나에게 좀 충격적이었던 거, 예를 들면 제조연월이 1950년대에 만들어진 캔을 하나 발견했다고 칩시다. 그러면 그걸 딱 찍고, 아, 뭐 80년 동안 뭐 썩지 않는 너라는 생명, 뭐 이런 식으로 문구를 하나를 만들 수도 있는 거니까. 저는 약간 뭐 정의적인 측면이라든지 학생들이 이렇게 감성적인 측면에서의 결과물이 도출이 될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근데 주제는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탄소 발자국을 줄일 수 있을까니까 그거는 초점을 맞춰야 될 것 같고, 대신에 발표를 할 때 그 주제에 관련해 가지고 쌤이 얘기한 그 정의적인 부분으로 연출이 가능한 거죠. 근데 주제에서 벗어나서는 그러면은 우리가 주제하고 맞지 않으니까 어느 정도 그 주제에 맞게 관련해서 어떻게 하면 줄일 수 있을까에 초점을 맞춰서 그게 관련된 이제 그 부분을 연구를 해야 되는 거지, 애들이. 만약에 시를 한다라고 하면은 그 줄일 수 있는 방안에 대한 관련된, 어, 그냥 이해하고 넘어간다거나 아니면 그냥 탄소 발자국에 대한 뭐 시를 갖다 쓴다거나 하면은 뭔가 주제하고는 조금 너무 건드려지지 않은 부분일 수도 있겠다, 이런 거죠. 그 이은희 쌤 말하는 건 아마 지금 이은희 쌤 생각하는 거는 어떻게든 결과물에 대한 샘플이랄까 안내를 몇 가지 하자 이 말로 들리는데. 그 샘플은 우리가 얘기해 주기로 하지 않았나? 그냥 원래 이제 결과물을 제시를 해야 되니까 한번 생각해봐라. 선생님 차원에서 뭐 샘플 정도는 언급할 수 있지 않나요? 그건 어려울 것 같지 않은데? 뭐 거기에서 반드시 하라는 게 아니라 그냥 샘플 정도 설명해주고, 이런 것도 뭐 괜찮을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기로 했었는데. 해결 방안을 다 해결 방안 까먹었어, 지금. 회의 내용을 지금 다 까먹고.
아니, 네, 왜냐면 이은희 선생님 말씀한 네네. 샘플에 대해서는 특별한 내용이 없었어요. 그리고 제가 기억하기로는 제가 빠진 거 말고 그 애초에 이은희 쌤이 그 우리 다목적 실험 만났을 때 얘기했던 것은 모든 것이 가능하도록 가능성을 열어두자가 음, 끝이었고 그래서 근데 지금 이은희 쌤이 말씀하신 건 모든 것이 가능하지만 선생님들이 하나, 두 개 정도를 이것도 가능하지 않겠냐 던져주었는데 또 노진 선생님이 생각하시기로는 그런 얘기는 이미 우리가 했다 이거죠. 지금 정리를 하는 건데 사실 저는 어떻게든 제한을 주는 게 가장 좋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처음부터. 그러니까 저는 제한을 한다고 하면 시간도 공간도 아예 제한을 하는 게 좋다고 생각해요. 저 같은 만약에 학습 스타일이라면 뭐 나무로 트리를 만들어야 된다. 그럼 차라리 교실 안에 들어갈 수 있는 이 정도 크기로 만들어라. 이게 저는 더 낫거든요. 그 안에서 제한 안에서 어떤 자유도가 상승하는 거지. 그렇다고 우리가 발표를 하는 학생들이 어디서 하든지 간에 우리가 찾아가서 볼 수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서로 뭐 이렇게 어떤 연합이 일어나려면 충분한 시간이나 이제 뭐랄까요? 그 어떤 그 시간이나 공간이 필요한데 그렇게 열어두면 사실은 너무나 선택할 게 많아서 선택하기 어렵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아니 그때 잠깐 들어보십시오. 그 결과물에 대한 거를 정리를 했었어요. 그때 에세이를 쓴다든지 시를 쓴다든지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한 뭐 PPT로 발표를 한다든지 여러 가지 그 영역을 우리가 설명을 해주고 그 중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을 해라라고 첫 번째 회의에서 우리가 얘기를 했었어요. 그거를. 그리고 당연히 그거는 이제 5, 6차 시에 하니까 우리가 3, 4차 시까지 4차 시는 정리를 하고 5, 6차 시는 우리 여러분의 발표다라고 얘기를 했고 그러면 그 발표는 어떤 식으로 할 건지 그러니까 그 시간 내에 그러니까 팀별로 있으니까 팀별로 얼마 정도의 시간을 주고 발표할 시간을 주자라고까지 얘기를 했었어요. 근데 그 발표는 당연히 교실에서 하는 거고 그 다음에 그 발표 내용, 형식 이거는 이제 이은희 쌤이 얘기한 대로 광고를 할 수도 있고 뭐 시를 작성할 수도 있고 그런 거는 당연히 이제 선생님이 얘기를 언급을 해주고 누구는 이거 딱 하세요 저거 하세요 이런 타라기보다는 우리가 그러면은 이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샘플을 어느 정도 주고 거기에서 좀 초이스를 하시라. 그러면은 우리가 뭐 6모둠이면은 좀 다양하게 나왔으면 좋겠다 해서 뭐 제일 보기를 해도 되고 뭐 그럴 때는 만약에 뭐 여러 가지를 건드려 주고 싶으면은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정하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선생님, 만약에 학생이 이렇게 만약에 해결 방안을 제가 학생이라고 생각하면 해보세요. 질문을 하는 거예요. 선생님, 저는 그 영상 우리 학교의 상황을 환경이 이제 우리 애들이 주로 쓰고 있는 물품들에 대해서 어떤 경각심을 주기 위해서 광고 영상을 만들 건데요. 선생님, 저는 거기다가 해결 방안을 담고 싶지는 않아요. 선생님, 이렇게 말을 하는 친구가 있다면 다 말하고 해야지. 그러니까 우리 그러니까 그런 거 있잖아. 공익 광고처럼 아니 그러면 모든 해결 방안이 거의 비슷하잖아요. 뭐 일회용 사용을 줄인다든지 전기를 막 아껴 쓴다든지 뭐 낭비되는 물건이 없게 한다든지 이런 거는 여섯 여섯 모둠이 모두 나올 수 있는 답안이기 때문에 선생님 저는 그렇게 행동할 수 있도록 동기 유발하는 그런 공익 그 광고 뭐 공익 광고 캠페인처럼 그런 영상을 만들고 싶다. 이미지 그건 영상 하고 그건 싶어요. 가능하지 않을까요? 하면. 그거는? 응.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두 분이 다른 게 이은희 선생님은 수업을 다 끝났어. 근데 자기는 지금 이 수업에서 이런 걸 지구온난화가 심각하다, 탄소 발자국을 줄여야 된다. 이걸 느끼는 것만으로도 만족해요. 그치, 결과물이 그치. 필요가 없어. 자인식. 근데 노지선 선생님은 결과물이 나와야 된다. 근데 그 결과물도 이은희 해결 쌤은 방안. 이은희 쌤은 뭐 그냥 탄소 발자국이 심각하다 이렇게 한 줄만 해도 좀 극단적으로 표현하면 탄소 발자국을 줄여야 된다 이 한 줄로만 끝내도 되는데 노진 선생님은 탄소 발자국을 해결할 수 있는 직접적인 방안이 담긴 결과물이 필요하다는 거잖아요. 이은희 쌤은 왜냐면 좀 우리의 더 주제가 그거니까. 근데 이은희 쌤은 주제가 이제 그거야, 이 진짜. 결과물이 인정해줬으면 좋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좀 그런데 다른 것 같은데 지금. 내가 그걸 인정 안 한다는 게 아니라, 봐봐. 우리 주제가 어떻게 하면 줄일 수 있을까까지의 생각이 연계가 돼야 되는데, 그냥 자인식에서 이제 이현희 선생님 얘기한 대로, 그러니까는
다른 애들이 다 이제 결과물 얘기할 거니까 나는 광고를 만들 때 여기까지만 하고 싶다. 그것도 뭐 괜찮죠. 나는 전부 다 뭐 이렇게 막는다가 아니라 뭐 다양하게 나올 수 있으니까. 그렇지만 우리 주제까지는 근접을 해야 되는 거지. 왜냐하면 수업 주제가 오케이. 그거니까. 맞아. 그 마지막 해결 방안에 대해서 생각을 안 해본다는 건 아니고, 예를 들면 그렇지. 시를 쓰는데 시 1년에 해결 방안 1, 시 2년에 해결 방안 2 그렇지. 이렇게 그럴 수는 수록될 수 없는 없다는 거지. 것처럼, 그쵸? 5교시 뭐까지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 자기 조사하고 결과물을 만들면서, 그래 이런 부분에 예를 들면 내가 만약 애들이 뭐 분리수거를 하면서 거기 이제 뭐 PT병에 붙어 있는 그 딱지들이 안 떨어져 있대. 여기에 만약 포인트를 둬서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한 부분에 대해서 할 때 해결 방안을 다 거론하지 않고, 시를 쓰는 거는 어차피 시는 비유적으로 쓰는 건데 1, 2, 3으로 제시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과정은 충분히 내재된 학습으로 인정하고 그 과정도 우리가 그 과정은 겪고, 그 다음에 결과물이 뭘 나오든지, 그러니까 광고를 만드는 사람이 해결 방안이 아무것도 없이 그런 광고를 만드는 게 아니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지, 그렇지. 오케이. 괜찮은 것 같아요. 그러면은 그럼 그럼 이제 과정을 또 과정을 기록을 하는 사람이 있어야 되나? 우리 수업의 과정은. 그것도 그냥 재밌을 것 같아서. 우리 수업의 과정을 네, 우리 1, 2, 3, 4 하면서 이렇게 가는 걸 우리가 찍으면 되나? 예를 들면 애들은 활동을 할 때 왜 그런 거 있잖아요. 동영상으로 찍어도 괜찮을 것 같아. 그쵸? 뭐 우리가 1, 해야 될 것 2교시는 같은데. 카메라 세워주고. 좋다고 다 할 수 없습니다. 오케이. 좋다고 다 할 수 없어요. 아니, 네네. 아니야. 그거는 필수라고 생각해요. 제가 죄송해요. 사고 친 것 같아. 수업을 안 하고 제가 영상을 찍게요. 스케치랑. 아니. 내가 뭐라고? 수업 안 수업을 안 하고 안 돼. 스케치. 아, 제가 얘기한 건 영상이 아니라 왜 그런 거 있잖아요. 뭐 3분짜리 진짜 이렇게 인트로 영상처럼 우리가 다 끝났을 때, 애들이 보기에는 이런 걸 했었지, 이런 느낌으로. 아니면은 이렇게 하면 돼. 자기가 이제 우리가 수업하는 거를 찍는다는 거는 다른 애한테 맡겨도 되잖아요. 맞아요. 다른 애한테 맡기면 되지. 이 인형 예를 들어 그거는 근데 이 육차 인형이가 씨나 그렇게 잘하니까. 데리고 다니는 게 어? 육차 씨나 그 한 명을 그냥 그렇게 한다는 게 좀 그런데. 아니야, 얘기하면 할 거야. 내가 문화상품권을 줬기 때문에. 6차시 동안 우리 그냥 그러니까 우리가 수업을 하면서 그냥 사진 하나씩 찍고 그래야 될 것 그쵸. 같은데요. 저도 그러니까 하면서 우리 동영상 우리가 찍어도 되죠, 사실은. 우리가 뭐 아니 그러니까 거치를 한다는 게 아니라 한 분 정도 안 찍으실 저- 것 같아요. 한 분 정도 지금. 어? 한 분 뭐라고? 정도 안 찍으실 것 같은데. 누가요? 누구냐고요? 누가요? 오늘 늦게 오신 분. 느껴. 왜 안 찍어? 이렇게 안 되나? 나 이렇게 지금 이렇게 난 이렇게. 아무튼 뭐 그건 그 정도로 한다고 봐야 되고, 뭐 이렇게 그것도 뭐 퀄리티가 있는 스케치처럼 만들려면 저는 좀 품이 드니까 그것도 사실 저는 진짜 지금 말이 나오기 전에 우리 전체 어떤 진행 상황을 그냥 스케치처럼 기록을 하는 게 낫겠다. 저는 수업에 참여하는 것보다 그런 생각을 사실 했었어요. 그래서 그냥 기록에 남기는 방식으로. 왜냐면 이건 좀 주제에서 벗어난 얘기긴 한데, 저는 융합 수업으로 학생들이 뭘 가르친다. 요거의 의미가 있다보다는 융합 수업 준비하는 과정이 더 중요한 것 같아요. 제 개인적으로. 왜냐면 내가 혼자 수업하는 게 훨씬 편하니까. 그러니까 편하다는 걸 좋다는 게 아니라, 편한 거는 이제 아주 흐름이 이제, 왜냐면 나 혼자는 합의가 돼 있으니까 합의의 과정 없이 진행되잖아요. 근데 우리는 합의가 안 돼 있으니까 작은 거 하나도 이제 논의를 하게 되잖아요. 근데 그게 이 수업의 핵심인 거지. 이 수업을 우리가 하는 이유가 학생들에게 융합된 걸 가르치는 건 사실 부가적인 것 같아요. 저는 부차적인 것. 왜냐면 이렇게 하기가 쉽지 않으니까. 일단 그렇고, 기본적으로 제일 중요하게 저는 생각하는 거는 저는 이걸 만약에 기록에 남긴다면 이 과정 자체가 귀중하니까 남기는 거죠. 이 과정 자체가 이렇게, 왜냐면 수업을 다 했을 때 사진도 남기면 다 비슷비슷해 보일 겁니다. 한 명씩 수업을 하고 있고, 뭐 학생들 움직인 사진이 있고, 마지막 봤더니 이렇게 수업했나 보다. 그렇게 하면 내가 혼자 수업한 거 스케치한 영상이랑 그렇게 한 거랑 별 차이 없을 거예요. 그냥 다양한 사람이 나오는 것뿐이죠. 그리고 그 과정이 굉장히 쉬워 보이겠죠. 선생님도 4명 사진 나오고, 뭐 학생들 활동한 사진 나오고, 발표하는 사람, 융합 수업이라는 게 굉장히 간단하게 이제 진행이 되나 보다라고 생각하는데,
우리가 이렇게 논의하고 있는 게 기록이 안 남잖아요. 예, 너무 많아, 너무 방대하기 때문에 우리가 회의한 것만 4-5번 정도다. 그러면 회의할 때 한 번에 1시간 정도 했는데 그동안에 결정된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결정되기 그 과정이 사실 중요한 건데 그런 점에서 저는 제가 사실 수업을 안 하고 그걸 기록해 보는 게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자꾸 그 수업 안 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거. 그것도 맞습니다만 아니, 수업 한번 해보십시오. 아, 괜찮아. 크게 어려울 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수업 크게 어려울 게 없다고. 아니, 어려워하는 게 아닙니다. 귀찮아. 아니, 빠지려고 하지 마. 우리가 내일 시뮬레이션으로 수업을 해봐야 되는 거 알죠? 왜냐하면 화요일이 첫 수업이고 그게 제일 중요해서. 근데 그리고 준비가 안 돼 우리가 있는데요. 첫 수업에 뭐 이게 공개 수업도 아니고 우리가 실수를 하더라도 그거는 그냥 그거대로 가는 거고 아니, 실수할 것도 완벽한 없고. 시뮬레이션이 얘기하는 건 아니고 예를 응. 들면 어디에서 뭐 어떻게 할지 그래도 아니, 뭐 시간대별로의 그 활동은 나와줘야죠. 그러니까는 수업 지도안은 나와줘야 돼. 수업 지도. 그렇죠. 그러니까 예를 수업 들면 지도안은 시간대별로 뭐 할 건지가 나와줘야 되는 게 기본이고 그 다음에 거기에 맞춰가지고 우리가 시간을 배분을 해야 되는 거지. 영역별로. 그 도입 부분의 발제를 선생님 하실 거잖아요. 몇 분 정도 생각하세요? 몇 분 할까요? 발표할 때 뭐 합니까? 근데 일단 저는 일단 먼저 뭐 정리되는 게 정리되는 건데 저는 지식시장식으로 운영한다는 것도 잘 이해가 안 되거든요. 그것부터 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예, 그것도 제가 제가 설명할게요. 지식시장 어떻게 하냐면은 예를 들어서 부스처럼 여기 영어 부스, 그 다음에 여기 과학 부스, 여기 국어 부스. 그래서 선생님별로 이렇게 1, 2, 3, 4가 있는 거지. 그래서요. 책상에. 그 다음에 그 테이블에 가서 학생들이 이제 모둠이 2인 1조잖아요. 그럼 그 2인 1조가 이렇게 가는 거지. 2인 1조가 한 부스 이렇게 돌아가면서 이제 수업을 어느 정도 듣고 예를 들어 10분이면은 그 관련한 주제를 갖다가 이제 정다운 쌤이 준비한 부분을 설명을 해줘요. 그러면은 학생들이 설명을 듣고 질문을 뭐 하고 하는 식으로 어쨌든 시간이 10분. 그 다음에 로테이션. 그 다음 부스로 가는 거지. 그러면은 이은희 쌤 부스로 가서는 이제 국어 파트 문학에 관련된 내용을 또 듣는 거죠. 그 다음에 또 옮겨서 노지선 선생님한테 가서 또 이런 설명을 듣고 그런 식으로 순차적으로 로테이션 시킨다. 일단 거기서 문제는 12명이면 6조거든요. 6조. 우리 사람은 그러면 2명이거든요. 맞아. 10분씩 하면은 60분이잖아. 제 말씀은 2조는 놀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20분을. 아니요. 원래는 이게 4명이서 이렇게 돌아가면서 하기로 했는데 저도 안 그래도 국어를 보내면서 생각해 보니까 12명이 아니라 16명이 되어야 맞아요. 사사시민으로 움직일 수 있다. 우리가 4명씩 데리고 다니기로 막 그렇게 얘기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사회 배수가 근데 돼야 이렇게 하는데 안 우리가 그럴 지금 것 같아. 이미 12명이 됐잖아요. 그러면은 다 들어가서 수업을 듣는다 치면 8명이잖아. 그럼 나머지 4명은 다른 일을 갖다가 우리가 하나 과제 같은 거나 하나 미션을 줄 수가 있는 거죠. 그렇다면 4인 1조를 말씀하시는 거죠. 4, 3, 12. 아니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조를 8조를 만들어서 2팀씩 묶어 움직이는 거죠. 맞아. 2인 1조가 한 팀이 지금 기본인데 진짜가 그 2 이미 팀이 묶어서 부스로 움직이는 거예요. 아니면 지금 신청 온 걸 보면 1인씩 신청한 친구도 있고 2인씩 신청한 친구들도 있거든요. 가장 편하게 하려면 3인을 1조로 해가지고 12명을 만들면 3명씩 데려다니면 돼요. 근데 그게 문제가 아니라 어떤 결과물을 만들려면 같은 조가 협의가 돼 있어야 되죠. 신청할 때 2명이 뜻이 맞으면 같이 신청하라고 했는데 왔더니 다른 한 명을 붙이면 이거는 3명 팀 구성이 안 되는데 그 구성을 하는 게 결과물을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 운영상의 조직을 위해서 3명을 붙일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좋아요. 그러면은 지금 정하죠. 그러면 12명 할 건지 아니면은 16명 추가로 더 받아서 16명 할 건지. 16명 8개 신청한 조를 하면 안 돼요? 친구는 16명까지는 되는 것 같아요. 아, 16명까지? 그러면은 우리가 조를 만들 수밖에 없네요. 4인 1조로. 그러니까 여쭤보는 거예요. 이거를 신청한 애들을 모두 가능하게 할 것인지 그냥 12인으로 해서
근데 16명 좀 너무 많지 않아요? 원래 우리가 10명까지 코로나 때문에 10명까지로 생각했었는데 사실은. 좀 많죠? 저는 2인 1조로 하고요. 그냥 2인 1조로 일단 지식시장을 할 때는 2인 1조로 시작해가지고 그러니까 4개를 다 도는 데는 40분이 걸리는 거잖아요. 맞죠? 아니, 6조네. 그러니까 다 도는 데는 60분이 걸리는 거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그러면 4명, 교사가 4명이 뿐이기 때문에 4명 다 듣고 있을 때도 2조는 노는 거죠. 그 2조는 그동안에 잠깐 뭐 다른 걸 하고 있거나 그냥 미션을 주죠. 뭐 그렇게 하는 것도 저는 괜찮을 것 같아요. 왜냐면 지금 좀 생각해보게. 시간이 60분이 있기 때문에 시간이 60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중간에 뭐 쉬는 시간이 있거나 이렇게 하면 그 학생들한테 아니면 카메라를 들고는 우리 수업하는 걸 찍으라고 할 수도 있고 스케치를 하라고 할 수도 있으니까 그냥 12명으로 하고 2인 1조로 이제 그 어떻든 같이 하겠다고 들어온 조들을 우선 편성해서 나중에 네 군데로 3, 4교시에 돌아다닐 때는 어떻게 돌아다닐지 따로 생각하더라도 일단 지식 시장을 할 때는 2인 1조로 그냥 하고 나머지 2조는 좀 기다리면 되니까 기다리면 몇 분입니까? 많이 기다려보자 10분이죠. 그쵸? 네. 10분 기다리면 바로 투입될 수 앞에 있죠. 조가 들어가기 때문에 10분 기다리는 동안 그 조한테는 뭐 사진을 찍던지 그리고 사실 먼저 마치는 조들도 기다리게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 먼저 마치고 나면 또 마지막 조가 끝날 때 10분인가를 더 기다려야 되죠. 왜냐면 먼저 끝나고 2조가 먼저 끝나고 4조가 붙어 있을 거 아닙니까? 마지막 어떻게 되는지 정확하게는 네, 그래서 아마 그 과제물 학습지 하나 만들어가지고 우리 4명이 설명하는 거를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는 그런 거를 뭐 작성하게 한다든지 뭐 어쨌든 간단한 학습지 하나 정도 만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저는 그냥 놀리거나 사진을 찍게 했으면 좋겠어요. 학습지는 각 수업 교사가 자기 걸 준비하도록 하는 게, 왜냐면 지금 우리가 어떤 사람한테 어떤 이 업무를 배정하기 어렵지 않습니까? 자기 것만 지금 거의 할 수 있거든요. 자기 거를. 그러니까 우리가 공통된 어떤 학습지를 만들려면 누군가 사실 혼자 해야 돼요. 혼자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만들려면은 아주 제너럴한 학습지를 만들어서 오늘 뭐 하게 될 기분이 어떤가, 마지막에 뭐가 될 것 같은 이런 식으로는 괜찮을 것 같은데 만약에 학습지를 만들다고 하면은 미리 줄 수는 있겠죠. 우리 거를. 4명의 구석을 미리 줘가지고, 뭐 미리 할 수 있는 활동을 학습지에 미리 넣는다거나, 기다리는 동안 할 수 있는 걸 간단하게 넣는다거나, 이런 거는 가능할 것 같아요. 근데, 아니면은 이런 거죠. 공통적으로 주제에 관련해서 탄소에 관련된 내용을 파악하는 정도의 그런 학습지? 간단한 학습지? 탄소에 그쵸? 대해서 생각 그물 만들기처럼, 노지선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원 안에 자기 이름 펼쳐서 쭉 생각 그물로 펼쳐서 이게 전부 다 들은 친구들은 앉아서 생각 그물로 펼치면서 어떤 다음 활동들에 대한 뭐 간단한 안내 이런 걸 적어주고 자기가 좀 이렇게 나 그걸 하면서, 이런 부분이 딱 인상에 남는 걸 정리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은데, 저는 백지 줘도 좋을 것 같거든요. 백지 주고 가운데다가 너의 뭐 과학 분야에서 아니면 영어 기사학 분야에서 아니면 그 탄소와 관련된 개념 분야에서 그 한 10분의 시간은 인터넷을 검색하게 한다거나 아니면 네 생각을, 요런 부분들을 해서 그러면 난 뭘 하고 싶을지가 조금 나올 것 같아요, 실마리가. 나 영상도 한번 만들어 볼까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을 것 같고, 다 융합해서 만들기를 해볼까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을 것 같고. 저는 사실은 그 한 조가 교사의 지도하에 있지 않는 거잖아요. 우리가 수업을 하면서 그죠? 조별로 학생들한테 활동을 시키는 거는 사실은 교사가 직접적으로 지도하진 않더라도 다 지켜보고 있는 상황인 거잖아요. 근데 이렇게 두 팀이 대기하게 되면 그 두 팀은 우리가 아예 신경도 못 쓰는 데서 혼자 이렇게 해야 되거든요. 그 팀들끼리. 그런 상황이 우리가 기대하는 것보다 생각보다 더, 그 뭐 어떤 활동지나 이런 걸 제시했을 때 원하는 만큼 안 나올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시간이 조금 저는 아까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그러니까 학습지를 그러면 주죠. 2인 1조를 하지 말고요. 지식 부스에 꼭 2명이 들어가야 되는 건 아니니까, 뭐 4명, 4명, 그 우리가 12명을 어쨌든 4로 쪼개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해도 돼요. 4, 되든 4, 한 4, 명, 2. 예, 팀을 뭐, 그 애들 쪼개진 않더라도 뭐 6명 한 팀, 4명, 뭐 3명 한 팀, 뭐 이렇게 이런 식으로 팀을 나눠서 12명이 다 한 번에 4개에 들어갈 수 있도록 클래스에. 예, 오케이. 클래스 4, 4, 내에서 2, 2 이렇게 하면 돼요. 그 클래스 이거 듣는 그룹을 4개로 만드는 거죠. 그 임의로. 그건 결과물과는 또 상관없이. 뭐 나중에 제가 생각하는 위해서 또 만들긴 해야 돼. 그룹을 또 많이 손봐야 되긴 한데. 제가 생각하는 방안 두 가지는 첫 번째는
그 16명을 늘려서 그 4개 팀에 다 들어갈 수 있게 4개 부스에 다 들어갈 수 있게 16명 4회 배수하면 4개 다 들어갈 수 있잖아요. 그렇게 하든지 아니면 그 박성우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12명을 2인 1조로 하되 한 부스에 4명씩 들어가도록, 그러니까 한 부스에 2팀이 들어가서 수업을 듣도록 해서 선생님 한 명이 오히려 남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저는 그 선생님은 뭐 다른 뭐 아까 말한 뭐 스케치를 한다든지 뭐 수업 활동 스케치를 한다든지 차라리 그게 저는 나을 것 같아요. 학생이 대기하는 것보다는. 네, 그렇게 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네. 그렇게 되면 4명이 교사가 있으면 교사 한 명이 뭐 한 번씩 쉬게 되는 거니까 먼저 그죠. 뭐 순서대로 할 테니까 아마도 맨 끝에 하는 쌤이 한 번 쉬고 먼저 하는 쌤이 한 번 쉬고 이렇게 되겠죠. 그렇게 해도 일단 그죠. 인원이 많아지는 것보다는 차라리 음. 선생님 쉬는 게 낫겠네요. 네, 그럼 동의합니다. 이건 별 질문인데 왜 지식시장이라고 부른가요? 그렇다고 합니다. 원래라면 그래요? 뭘 사지 않나? 지식을 뭐 주고 사지 팔아요. 그러니까 그런 팔아요. 어떤 쿠폰 같은 게 있는데 그거 가지고 주고 팔아요. 우리는 지식을. 쿠폰은 없잖아요. 없죠. 알겠습니다. 근데 잠깐만, 우리가 그 지식 시장 할 때 시간을 그러면 몇 분 할 거예요? 아까 10분이라고 하셨어요. 10분, 10분? 그러면은 돌아가면서 40분. 네. 40분. 세팅 그러면은 30분. 시간이 너무 남는데? 그러니까 15분에서 20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시간이 좀 길어야 되겠는데요? 왜냐면은 발제가 그렇게 길 필요가 없잖아. 발제가 길어봤자 10분. 발제가 10분. 아까 그 10분이라고 노지 선생님이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 시간에도 아니, 받았었는데. 예를 든 거지. 예를 든 겁니다. 예를. 지금까지 모두 네. 예를 드신 건 아니죠? 사실만 얘기하신 거 아닙니까, 지금? 아니에요. 발제가 길어서는 안 돼. 발제는 10분. 그럼 나머지가 40분. 그 다음에 2차 시까지도 우리가 지식시장 2차 시까지 아닌가? 2차 시까지. 그쵸? 2차 시를 완전히 지식시장으로 한다면은 1차 시는 그러니까 1, 2차 시 묶어가지고 1차 시에 10분이 발제면은 나머지 시간이 한 40분, 그 다음 50분, 90분을 사실은 지식시장으로 해야 돼요. 그러면은 적어도 20분씩은 가야 된다는 거죠. 그거는 제가 학생들이 너무 부담스러울 것 같아요. 저는 15분 정도로 하고요. 사실 10분도 괜찮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 안에 못 끝낼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저는 만약에 저한테 10분만 주어지 저 분명히 못 끝내고 15분 하면 간당간당 할 것 같아요. 근데 그렇다 하더라도 로테이션을 하려면 15분의 타이머 같은 거 올려가지고 무조건 로테이 시키고 다 끝나고 오케이. 부족한 설명은 다시 가서 이제 보충을 하는 거. 오케이. 그게 좋을 것 같아요. 만약에 그래야 되죠. 내가 잘 모르겠다, 더 듣고 싶다 하면은 가서 듣는 걸로. 그러니까 그래도 될 것 같아요. 15분에서 60분이 되고 발제 10분이니까 70분이 되고 사실 중간에 화장실 가거나 쉬는 시간이 어쨌든 좀 필요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네, 맞아요. 중간에 한 두 텀 돌고 나서 5분 정도 쉬면 중간에 5분, 60분, 10분, 70분에 75분이잖아요. 75분에다가 마지막 이제 갈무리 하는 세션이라고 해서 아무 데나 찾아가서 선생님한테 질문한다. 그렇게 생각하면 그 시간 한 10분에서 15분. 그리고 나서도 안 풀리면 개인적으로 질문하는 시간까지 있으면 그 90분은 충분히 될 것 같은데 일단 클래스 간의 전환을 할 때는 무조건 15분으로 끊고 15분이 되면 무조건 이동을 해야지 네. 딴 셈이 안 끝나서 기다리는 일은 없을 것 같아요. 그 괜찮을 것 같아요. 가, 빨리 가, 이렇게 해야지. 근데 내가 발제할 때 뭐 얘기해야 돼? 이게 수업의 취지나 아니면 운영 방법 뭐 이런 것도 얘기해야 되고 그게 다 끝나면 이제 탄소 발자국에 대한 일반적인 얘기를 좀 해줘야 되잖아요. 예. 갑자기 하기 싫으신가요? 아니요? 전체 단계를 또 설명, 네. 1차 시, 2차 시, 3차 시, 4차 시, 5차 시, 6차 시는 오케이. 이렇게 그죠. 진행된다라는 걸 안내를 하고 학생들에게 마지막에는 이렇게 발표의 시간도 있고 그리고 끝나고는 깜짝 사후 활동을 할 수 있다. 그에 대한 의견을 또 물어봐야 될 것 같아요. 사후 활동으로 얘기한 거는 우리가 뭐 책을 하나 읽고 뭐 독서 토론을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우리가 이제 그런 것도 말을 맞춰야겠지만 집에서 한 일주일, 2주일 이 수업이 끝난 다음 내가 얼마나 마음이나 어떻게 좀 달라진 점들을
이렇게 피드백해주는 점검 시간이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그 노지 선생님 혼자 하시는 것보다 그 노지 선생님이 전체 회의는 그 발제를 진행하되 발제는 짧아야 되긴 하지만 일단 풋프린트에 대한 간단한 정의는 정다운 선생님한테 맡기고 각자 선생님이 제가요, 갑자기. 이 수업, 죄송합니다. 이 수업을 하면서 이제 학생들이 이런 그 뭐 일단 뭐 인사 선생님들 소개 같은 것도 간단할 거잖아요. 소개하면서 이 수업 세션을 통해서 이게 지식 시장이 하기 전에 내가 이런 물건을 팔 거다. 예를 들면 이런 수업에서 난 이런 목적으로 이 부스를 운영하겠다 정도를 설명해도 저는 괜찮을 것 같은데 한 명씩 돌아가면서 인사를 하고 네. 그러면은 내가 발제를 하면서 좀 이게 어느 정도 그 수업에 대한 설명을 하고 나중에 이제 차시별로도 설명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선생님들이 지식시장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얘기할 거다. 그거는 각자 얘기해 주십시오. 한 1분씩 돌아가면서 얘기해 주십시오 하면은 그때 너무 길게 얘기하면 안 돼. 너무 길게는 지식시장에서 얘기해야 돼. 그래서 짤막짤막하게 얘기해 주세요라고 하면은 이제 얘기를 하면 되겠네요. 네, 그러니까 뭐 전체적인 운영에 대한 얘기만 하면 사실 별로 딴 얘기 할 게 없죠. 발제에서는. 네네. 이해는 할것 같은데. 그리고 사실 3, 4, 5, 6도 1, 2 해보면 어떻게 또 방향이 다를지 모를 거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1, 2 해보고 나면 3, 4, 5, 6도에도 분명히 어떤 시간이든 활동이든 어떤 계획도 변화가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학생들 반응이나 어떤 그런 걸 봤을 때. 우리가 네, 지금 그래도 이제 기본적인 틀은 잡아놓고 나중에 수정을 하더라도 반응에 따라서 기본적인 틀은 이렇게 잡아놔야 되는 거죠. 우리가 지금 해야 될 거는 이미 1, 2차 시 거는 이제 끝이 났고 2차 시 지식시장 내용은 다 각자 정리를 하면 될 것 같고 그거는 그 다음에 3차 시에 이제 우리가 돌아다니면서 해야 될 때 사실 구역을 정하기로 했잖아요. 그게 오히려 더 빨리 정해야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그 구역에서 내가 뭘 설명할 건지를 그것도 준비를 해놔야 되니까. 그죠? 그렇죠? 좋으십니까? 지금 좋으십니까? 저는 이제 그 장소를 돌아다닌다고 했을 때 장소를 돌아서 그 장소와 관련된 이야기를 한다 뭐 이런 식으로 대충 얘기를 했었잖아요. 네네. 예를 들어서 주차장에 갔다. 그러면은 또 기억이 안 나시는 것 같아요. 아니 기억이 나는데 저는 관련된 좀 아득합니다. 그게 어떻게 해야 될지 사실 전혀 감이 없어요. 왜냐면 그러니까 감을 잡아 드릴게요. 있어봐봐. 그러니까 학교에서 어떤 행동이 있을 때 그것이 학교라는 게 있을 때 그걸 껴 맞추게 되면 얘는 주차장을 예를 드시는데 주차장에 뭐가 있겠죠. 그다음에 뭐 주차장에 차가 있어. 차가 있어. 분리수거장 이런 거 얘가 있겠죠. 근데 무조건 그 맥락에 끼워 맞춰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뭔가 선택할 수 있는 게 또 있나? 탄소. 유추를 해볼 수는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제가 만약에 뭐 1학년 동에 뭐 교실을 했다 그러면 교실 안에 뭐 쓰레기통이나 뭐 이런 거 하나를 봤을 때 뭐 빨대가 꽂혀 있는 안에 커피 찌꺼기가 남아 있는 플라스틱에 이걸 보면서 얘 하루는 어땠을까 뭐 이렇게 아니면 너는 뭐 보통 애들은 이렇게 먹니 이거 뭐 씻어서 분리하니 어떠니 이런 이야기들을 해볼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근데 3차 시와 4차 시가 사실은 제일 핵심적인 활동인데 4차 시가 결과물 정리잖아요. 그럼 3차 시는 결과물 정리와 굉장히 연관되어 있는 활동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선생님이 임의로 활동을 정해놓고 기다렸을 때 학생들이 하고자 하는 결과물과는 동떨어질 수 있습니다. 학생들은 예를 들면 뭐 집에 가서 뭘 할 거나 생각하는데 어쨌든 뭘 할 수 있잖아요. 어떤 내가 만들 결과물 이런 거다. 뭐 폐품으로 트리를 만들겠다. 근데 주차장에 갔어요. 야, 매연이 얼마 나오는지 자동차 우리 학교 평균 자동차들 배기량이 얼마 되는지 조사해봐라. 그 배기량으로 인해서 발생할 수 있는 카본 다이옥사이드가 얼마인지 한번 계산해봐라. 근데 그게 3차시 내내 썼는데 4차시 쓸모가 없어요. 그럴 수 있잖아요. 왜냐면 4차시가 최종 작업이거든요, 지금. 왜냐면 5, 6교시는 발표를 할 거기 때문에. 그럼 4차시 결과물 정리는 3차시 이미 활동이 끝났어야 되는데 그 활동이 선생님들이 임의로 정한 활동일 가능성이 있다면 학생들은 자기 결과물과 상관없는 임의 활동을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4차시에는 다시 자기 결과물에 따라서 활동을 해야 되는 거. 그럼 3차시는 그냥 붕 뜨는 거잖아요. 아니. 3차 시를 넣은 이유가 정다운 선생님이 왜 그렇게 정했냐면은 본인의 나중에 발표할 거리가 딱 명확하게 정리가 안 되잖아요.
이미 정했다 하더라도 바뀔 수 있는 부분이고, 어쨌든 3차 시에 넣은 이유는 학교에서 우리가 탄소 배출에 관련한 그런 내용을 알아보자라는 취지에서, 그러니까는 걔네들의 결과물이 뭐든지 간에 상관없이 학교에서 그런 탄소 배출에 관련된 내용을 우리가 학습해보자라는 그런 취지가 있는 거지. 그래서 우리가 그거를 잡은 거죠. 맞잖아요. 왜 또 얘기가 없어? 정답은. 근데 아까 그 박 선생님 말씀하신 그 주차장에서 어떤 문제를 발견했을 때랑 틀이랑 연관시켰을 때 그 두 개는 당연히 연관이 없는데 주차장이 아니라 분리수거장에서 만약에 그런 문제의식을 느끼고 틀을 만든다고 하면 충분히 연관성이 있을 것 같은데요. 저는. 그러니까 그거를 우리가 만약에 3차 시를 만약에 한다고 하면 그렇게 네네. 큰 비중이랄까? 뭐 그러니까 시간이라도 덜 많이 들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우리가 3차 시 시간이 50분이다. 그럼 50분 동안 하고 나서 4차 시 결과물을 할 거지 않습니까? 4차 시 결과물을 네네. 1시간 동안 만들어내는데 시간이 사실 너무 부족해 보이거든요. 이게 뭐 PPT 정도 만드는 거면 할 수 있습니다. 뭐 사진 찍고 뭐 시 쓰는 건 저는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내가 뭘 만들어야 되면 재료를 수집해서 사실 아무것도 없고 야 너희 뭐 필요하면 우리가 갖다 줄게라고 그때 하려면 그때 교무실 뒤져서 갖다 줘야 되는데 그게 아니거든요 지금. 그럼 애가 만약에 트리를 만든다고 하면 뭐 테이프가 필요하든 글루건 필요하든 뭐 말은 사실은 원하는 걸 배품해서 네가 마음대로 갖다 쓸 수 있다 하지만 한마디로 뭐냐면 아무것도 없다 이 말이죠. 빨리 말하면 그냥 네가 알아서 해야 된다 이 말인데 그렇게 했을 때는 한 시간을 주고 뭘 만들려고 하는 게 좀 빡빡한 거 아니냐. 저는 이제 3차 시에 노준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거를 이제 학생들의 그 주제가 좀 바뀔 수도 있으니까 그 학교에서의 어떤 환경 변화, 환경에 대한 어떤 그 해악을 주는 어떤 현황을 파악한다 이런 점에서는 얘기됐으니까 상관없어요. 근데 3교시, 3차 시가 굉장히 비중이 있도록 다뤄질 필요는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만약에 정할 거면 4명이 따로 정할 게 아니라 여기서 하나의 공통된 의견에서 지금 잘 지정을 해야죠. 장소도 지정하고 그다음에 거기서 할 활동도 우리가 같이 지정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것도 그렇게 막 임팩트가 있다거나 대단하지 않아도 정해야 되는 것 같습니다. 아니면 오늘 아니면 내일이라도 정하든지 해야 될 것 같은데 제가 생각한 거는 잠시만요. 저 공유 제가 공유 좀 할게요. 박 예, 저 선생님. 공유 하세요. 제가 생각하고는 그때 생각을 했었는데 이게 3, 4차시겠죠? 3, 4차 시에 이제 주차장, 뭐 교무실, 교실, 교내 이런 것들에서 저번에 우리가 말했던 거 뭐 차는 CO2를 얼마나 배출할까? 뭐 차별로 CO2 배출량 카드를 제공해야 이런 걸 할 수 있겠죠? 그런 것들을 조사할 수 있게 장소별로 질문을 하나씩 준다면 그걸 해결하면 예를 들어서 어떤 팀은 주차장에 꽂혀 있을 수도 있고 네 개를 다 돌아다니겠죠. 어떤 팀은 뭐 여기 여기 뭐 친환경 에너지 활용사를 여기에 꽂혀 있을 수도 있고 그래서 그거에 맞게 자기들이 주제에서 결과물을 만들어내지 않을까 생각했어요. 이게 이제 우리가 애들 돌아다니는 게 아니고 장소에 머물러 있으면서 오는 친구들한테 질문을 던져주고 그 장소에서 볼 수 있는 것들 과제를 하나씩 해결하고 돌아갈 수 있도록 하면 좋지 않을까. 근데 이렇게 하면 아까 박 선생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좀 비중이 좀 커지겠죠. 이게 시간이 좀 많이 소요되겠죠. 이렇게 많이 한다면. 이게 네. 우리가 하는 수업하는 시간 너무 어둡진 않을까요? 바깥에서는 하면. 그럴 수 있어요. 지금 4시 반에 해가 지거든요. 지금. 그쵸. 그럼 주차장에 네, 나가는 그럴 수 시간이 있어요. 지금 4시 반에 나가는 건데 물론 이 네, 휴게실 가지고 볼 수 있어요. 근데 춥고 어두워요. 막 그런 거 맞아요. 그것도 걱정이네요. 이 네. 활동 저는 사실 이런 활동으로 그냥 그냥 가도 될 것 같아요. 이 활동으로. 근데 근데 4시 반에는 안 어두워요. 5시 반쯤 돼야 어두우니까. 그러니까 저도 이거 1시간, 1시간 안에 끝낼 수 있어. 그리고, 이제 9교시에 정리하는 거니까 가능은 해요. 근데 저도 관건은 아까 박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여기에 시간을 너무 많이 쓰면 결과물 만드는데 시간이 부족할 것 같긴 해요. 발표도 또 해야 되는데. 그래도 사례에 대해서 집중하는 시간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예를 들면 뭐 이 정도의 뭐 어떤 인지적인 내용들을 쌓고 결과물을 만드는 것보다
난 그걸 충분히 이렇게 우리가 가만히 쓰레기통을 보고 가만히 있는 시간도 없다고 생각해. 교육에서 이런 부분도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이걸 바탕으로 정말 우리가 뭐 만약에 한 반에 있는데 아니면 뭐 분리수거가 된 상황으로 간다면 교실의 쓰레기통에는 뭐 없지만 그 갔는데 정말 많은 양의 뭐 캔이 있다 이러면 우리가 정말 많이 먹구나 이런 것도 알 수 있고 아니면 미리 우리가 그 행정실에서 전기세라든지 이런 거 물어볼 수 있잖아요. 그때 제가 듣기로도 그때 몇백이 넘는다고 들었고요. 한 달에 전기세만 해도 이 정도로 소비가 된다면 그거 만약에 뭐 아껴서 애들에게 필요한 정말 뭐 노래방이라도 뭐 간이 노래방이라도 하나 만들어 줄 수 있는 대안도 있을 수 있는 거고 1시간은 충분히 돌아다녀야 그래도 애들이 힘든 도전은 끝에 결과물을 만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제 걱정은 1시간 돌아다니는 거는 뭐 저도 그거는 돌아다니기 괜찮을 것 같아요. 1시간 동안 제작하는 거는 저는 기준으로 부족할 것 같아요. 제 기준에서. 아, 만드는 거. 우리 교실 발표인데 뭐 예를 드신 것처럼 뭐 그런 노래를 찾아본다든지 아니면 사진 하나 찍고 시를 쓴다 이거 1시간 충분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만약 PPT를 만든다 1시간 정도 PPT도 될 것 같아요. PPT도. 근데 1시간 만에 좀 부족한 만한 예를 들면 그러니까 그 1시간이란 시간 제한 때문에 결국 선택해야 될 게 많이 줄어들진 않을까. 왜냐하면 그것도 우리가 4교시 때 완벽한 결과물을 만들어야 되는 건 아니지 않나요? 4교시 때 원래 정리하기로 했어. 그리고 그렇죠. 3교시 때 한 것들을 모여서 그렇죠. 아, 너는 이런 사진 찍어서 이렇게 정리하고 이제 5교시 때 다 5교시 만들어져야 6교시 때 발표. 네, 네. 그렇게 정했어요. 아니 오디오 교시는 최종 결과를 발표라고 되어 있는데. 근데 6교시의 발표지 5교시까지는 그거야. 5차시는 준비 기간. 그러니까 4교시까지 활동들을 하면서 좀 정리를 하고 학생들에게 이제 그때가 25일, 26일, 27일 금토일이 이제 집에 있으니까 물론 집에서 다 만들어라는 게 아니라 어떤 개요 같은 거는 내가 어떤 결과물을 만들지 개요는 학생들끼리 의논해서 나와줘야 5교시에 만들 수 있을 것 같아요. 부족하면 집에서 하면 되죠 뭐. 그치? 그러니까 애들도 수업 시간 이거를 막 다 만들어 이러면 뭐 컴퓨터 켜서 막 자료 다운받고 막 이럴 때 마음이 급할 것 같아요. 4교시까지 3교시 활동하고 뭐 시간이 좀 넘어가도 100분이면 한 뭐 60분 돌아다닐 수도 있고 일단 모여서 이런 부분들을 다 우리가 뭐 생각을 해보고 결과물을 무엇을 만들지도 고민을 해보고 그리고는 집에 간다. 집에 가서 다음에 올 때까지 개요를 한번 생각해보고 오시오. 그러면 내가 결과물 무엇에 대한 개요가 나와지면 5교시 때 만들어보고 그게 꼭 완성품이 아니다 할지라도 6교시 때 결과물에 대해서 발표를 하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내가 선생님 저 완전 뭐 폐품으로 완벽한 자동차를 한번 만들어 볼게요. 물론 다 그거 1시간 안에 만들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구상을 듣는 거에도 그냥 오케이 했으면 좋겠어요. 그 4교시 끝나고 혹시 이제 4교시 끝나고 이제 개요 정도 짜와라 이렇게 했을 때 뭐 우리가 5교시에 시간이 부족할 수 있으니까 조금 준비해와 이렇게 말해줄 수는 있겠죠. 그렇죠. 그러면 그래서 네. 1시간 안에 만들 수 있는 것들을 좀 계획해와 이러면 안 될까요? 뭐 아니면 뺄수 PPT를 만들 팀이면 미리 준비해도 되잖아요. PPT 같은 경우는. 네, 그건 알아서 준비하는 거죠. 네네. 조금 시간을 우리 수업 시간에 다 못하면 과제로 조금이라도 주면 좀 해결할 수 있을 것 같긴 해요. 아니면 이런 식으로 한 번을 예를 들면 일요일 날 뭐 오후 5시에 한 번 우리 애들하고 같이 줌으로 해가지고 개요 짜기 시간을 넣어 놓는 거예요. 그러면 애들이 마음이 흩어지지 않게 딱 뭐 50분만 개요 짜기에 대해서 논의하겠습니다. 그래서 그건 아닌가요? 이 인생 귀찮으신 것 같은데요. 예, 노지 선생님. 뭐 그런 건 왜냐하면 알아서 이게 해야지. 뭘 개요를 짜는데 뭐 그 춤으로 하고 그래요. 그냥 알아서 해야지. 도움을 준다는 게 아니라 임장에 있는 가운데 피드백 같은 논의가 거죠, 되게끔 뭐. 한다는 거지. 어? 그러니까 교사들이 임장에 있는 가운데 논의만 되게끔 하는 거지. 예를 들면
한 팀이면 같은 팀끼리 얘기해도 되잖아요. 전화로 해서 야 그래 우리 이렇게 하자 이렇게 해도 되는데 그게 5교시에 돼서 뭐 그렇게 이루어질 수도 있잖아요. 학생들에 따라서는. 그래서 그냥 우리가 뭐 50분을 다 지지하지 않더라도 네. 저는 나중에 우리가 4교시 끝나고 나서 이게 상황이 심각하다. 그러면 한번 생각해보죠. 알겠어요. 그러니까 이은희 쌤은 진짜 이은희 쌤 좀 붙잡아야 된다. 좀 말려야 돼. 페스타로지. 뭐 뭔가를 하면 뭔가 그렇잖아요. 시간을 들여서. 잠깐만, 니 용돈 받았잖아. 그럼 논의가 거의 다 선생님들 그러면 네네. 결과물을 뭘 들고 발표하고 뭘 그거를 애들한테 6교시에 한다는 걸 안내는 해야 되겠죠. 그거 발제할 때 다 안내할 거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만들어도 되고 연주를 해도 되고 뭐 시를 읊어도 되고 영상을 찍어도 되고 그 자율성을 주는데 박수훈 선생님 동의하십니까? 어느 선을 줄일까요? 예를 들면 뭐 전 자율성 자체를 주는 거는 뭐 반대하지 않습니다.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 제약이 많을수록 만약 창의성에 대해서 생각한다면 제약을 확실히 주는 게 그 안에 사는 게 사실 더 뭐랄까요, 그 창의성을 뭐 측정한다랄까, 창의성을 볼 수 있는 방식이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일단 제 스타일이 모든 게 열려 있을 때는 사실상 선택하는 걸 어려워하기 때문에 저는 그래요. 저는 이제 그냥 백지를 주면 선택하는 것 자체를 궁리하는 데 시간이 엄청 많이 드는 스타일이라서 그렇지 않다면 예를 들면 어느 선까지의 그 예를 들면 교실에서 선생님이 어떤 그 선을 정하시면 어느 선을 저는 만약에 정한다면은 만약에 제가 정한다면 어떤 형태의 결과물을 만들지 간에 발표의 형식은 통일해서 PPT 10장으로 한다. 이런 식으로 정할 것 같아요. 왜냐, 물리적으로 만들어도 사진을 찍을 수 있기 때문에 발표의 형식을 아예 제한하는 거죠. 시간을 제한하거나 슬라이드 양을 제한하는 겁니다. 왜냐면 저는 슬라이드에 굉장한 그 공이 들어가는 걸 원치 않기 때문에 여학생들의 경우에는 그 슬라이드를 예쁘게 한다는데 공을 쓰는 데 많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거에 반대하기 때문에 슬라이드는 10장으로 하고 10장에는 텍스트의 크기는 이 정도로 한다고 사실 그렇게까지 정할 것 같아요. 저라면. 그래서 발표의 방식은 모두 똑같게 만드는 거죠. 물론 실물로 보면 좋겠지만 그 실물로 만들었을 때 사실은 그걸 발표 장소까지 들고 오는 데에서 문제가 될 수 있고 나중에 처리도 문제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트리를 만든다고 생각한다. 그럼 폐품 분리수거함 근처에서 트리를 만들고 그걸 찍어가지고 얼마나 폐품이 들어갔는지 이게 얼마나 뭐 예쁘게 잘 만들었는지 이런 걸 설명할 수 있잖아요. 근데 실물로 물론 보면 좋겠지만 실물을 어차피 가지고 오거나 하지 못하기 때문에 발표 형식을 하나에 제한하는 것도 저라면 일단 그럴 것 같아요. 왜냐하면 발표를 지금 평가를 하고 있지 않지만 평가라고 했을 때 기준이 비슷해야 되는데 그때 기준이라는 건 발표하는 시간이랑 발표할 때 사용할 수 있는 리소스는 비슷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그렇지 않다면은 일단 뭐 그 자유도가 어느 정도이다 이거는 저는 상관하지 않습니다. 이게 우리가 평가하는 거긴 아니기 때문에 오로지 저는 제 스타일 제가 생각했을 때 제가 학생이라면 그 빡빡하게 제한되어 있는 게 어떻게든 그 안에서 궁리해 볼 수 있기 때문에 그 발표 스타일에 내가 준비한 걸 넣는 것도 저는 중요한 어떤 창의성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너무나 자유도가 높을 때 그 리소스 사용할 수 있는 사람들 개인적으로도 차이가 있을 수 있잖아요. 예를 들어 엄마 아빠가 도와준다든지 뭐 지금 이런 과제는 아니지만 그걸 제한함으로써 학생들이 할 수 있는 역량을 더 뭐 그것도 높일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제가 뭘 만들 때도 사실 어떤 양이 제한돼 있다고 생각하고 하기 때문에 그래야지 이제 발표를 볼 때 이제 우왕좌왕하는 일이 없거든요. 발표의 방안에 따라서 그러니까 발표와 발표 사이에 그 전환이라는 것도 좀 뭐 이렇게 자연스러우려면 발표의 형식을 제한하는 게 적어도 일단 시간, 뭐 참가해야 되는 사람 이 정도라고 생각하는 거지. 그건 근데 순전히 제 의견입니다. 왜냐하면 이건 평가의 기준이 그 평가의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학생들이 하는 발표가.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 발표 어떤 제약을 두는 걸 저는 선호하는 편입니다. 예, 그래서 평가할 때도 뭐 일단 쉽기도 하고 그다음에 저는 창의성이 제약 안에 나온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제약이 없이
열어뒀을 때 우리가 지금 사실 샘플을 말하는 것 자체가 일종의 제약인데 이게 그 샘플 어디까지 줄 것인가가 고민인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게 그 우리를 뛰어넘는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저는 그 어떤 샘플이든 그걸 맞춰서 하는 거가 더 창의성을 높이 볼 수 있다라고 생각해요. 근데 이건 말씀드리면 다시 한번 제 의견일 네, 뿐이고. 저는 이 활동이 어쨌든 뭐 우리끼리의 그런 뭐 중요한 뭐 융합 수업이기도 하지만 학생들에게 마지막에 PPT로 다 이렇게 뭐 만든 걸 찍어서 PPT로 다 내십시오 이랬을 때 약간 실망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만약에 이렇게 뭐 지금 논의 중이니까 내가 뭔가를 만들었어. 막 섹션 카드를 만들든 뭔가 이렇게 만들었는데 발표를 할 때는 그걸 촬영해서 와서 그것만 우리 딱 틀어서 볼 거야 이러면 입체적인 걸 뭔가 보여주고 싶은데 뭔가 또 평면화시키는 것 같아서 저는 이번 융합 수업에서는 그냥 아이들에게 시간만 제한을 주고 뭐 학교라는 예를 들면 그 발표하는 그 교실 공간 안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은 뭐 할 수 있게끔 예를 들면 나 플래카드를 막 만들고 싶어 어떻게든 재활용 나무든 쓰레기통이든 해서 쫙 10m짜리를 만들어 왔어. 근데 그걸 네. 나오나요? 네. 제가 꺼져가지고. 그래서 그걸 이번 할 때는 그냥 학생들에게 교실 안에서 뭐 시간 뭐 5분, 10분도 학생들 길지 않나요? 예를 들면 그런 이걸 만들게 된 과정은 우리가 봤으니까 이렇게 주제를 정한 거, 이런 결과물을 만든 거, 그리고 뭐 수업에서의 후기라든지 융합 수업을 한 느낌 이런 거를 융합 수업 한 느낌은 맨 끝에 이렇게 뒷마무리로 들어도 좋겠지만 시간하고 장소 이 정도만 주면 PPT로 할 애들은 PPT로 하고 그럴 것 같아요. 저는 조금 열어두자. 입체적으로 하든 뭐 몸으로 움직이든 열어두자. 여기에 의견을 냅니다. 네, 저는 큰 상관없어요. 그리고 애초에 시작됐을 때 우리가 이걸 모두 열어놓자라고 사실 이야기가 됐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인 의견이 일 뿐이고 이 뭐 평가가 이런 거 관련 없기 때문에 어떤 형식으로든 해도 저는 상관은 없습니다. 그거는. 예, 그거는 결과물에 대해서는 뭐 더 이상 결과물의 어떤 제한에 대해서는 얘기하지 않아도 될 것 같으세요. 그거는 그대로 우리 공간 안에서 하는 것으로 하고 시간만 협의를 해서 맞추거나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길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시간은. 네. 네. 그럼 이제 개인적으로 부스 운영할 자료는 개인적으로 준비하시고, 그리고 그거 3차 시에 그 장소별로 줘야 되는 거 있잖아요. 차라리 제가 생각했을 때 지금 우리가 장소를 정해두면 선생님들이 각자 그 장소에 대해서 질문을 생각할 수 있으니까 지금 장소를 정하는 건 어때요, 아예? 네, 그렇게 해요. 네. 자, 먼저 지- 고르기 하죠. 먼저 고르기. 제가 그 공유해 드릴게요. 아니고 꺼버렸네요. 잠깐만, 제게 안 나오네. 나 교무실. 한 대를 선택하시는 거죠. 교무실. 지금 아니 뭐 별로 따뜻한 안 곳을 어둡다면서요. 그 밖으로 좀 나가세요. 밖으로. 아니, 안 어둡고 안 추운 분 밖으로 좀 나가. 아, 차를 잘 몰라. 차는 넉넉나. 네? 쓰레기통 좋아하니까 이은이 쓰레기통. 제가 남는 거 할게요. 에? 남는 걸 제가 할게요. 남는 거. 상관없습니다. 저는. 이은희 선생님이 안 보이시네요. 네, 저 뭐 분리수거장 해도 됩니다. 분리수거장 해서 뭐 음, 일상생활과 연계된 작품들을 한번 연계해 이게 볼게요. 이게 분리수거자인가요? 제가 이거를 급히 썼나 봐요. 박성생 교실 하시겠습니까? 교실. 저 상관없습니다. 아무튼 저는. 제가 그러면 주차장이랑 그 교내 안에 다른 것도 제가 이걸 할게요. 이렇게 할까요? 네. 그럼 이거 각자 그 장소에 대한 질문이나 이런 것들은 준비를 각자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선생님 이거 3차 사시 장소에 대한 내용을 여기 채팅방에 좀 붙여주세요. 이거 그냥 복사해 넣을까요? 슬라이드 좀. 근데 질문이 이게 제가 막 깊이 생각한 게 아니라서 질문은 바뀌어도 되죠. 아마 그대로 쓸 네네. 것 같은데. 네.
고민을 더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선생님. 근데 잠깐만. 근데 우리가 이거 3차 시에 이렇게 돌 때 이것도 로테이션 한다 했잖아요. 네, 그치? 이제 네네. 10분. 시간 10분. 그래도 됐죠? 네. 잠깐만. 우리가 팀이 아까 전에 몇 팀이지? 그 6개 팀인데 세 묶음으로 한다 했으니까 세 묶음이 그냥 한 명, 이번에도 교사가 한 명 대기하고 세 3조? 묶음을 이렇게 부스 돌듯이 돌면 될 것 같은데요? 그럼 발표도 3조? 발표는 이제 팀별로 하는 거죠. 6개 그러니까 팀으로 나눠야지 다시. 6개죠? 어쨌든 네네네. 6개. 이동의 편리성을 위해 그냥 세 묶음으로 묶는 거고 발표는 팀별로. 그럼 3차 시에 이거 장소 이동할 때도 2인 1조로 그냥 움직인다, 그죠? 어, 어떻게 해요? 가 아니라 만약에 그렇게 되려면 이것도 4명이서 움직여야 되겠는데? 그죠. 4명이서 움직여야 될 것 같아요. 그치? 네네. 이것도 이제 부스 운영하는 것처럼 교사가 한 명이 대기해야 될 것 같아요. 그치, 그치. 자, 네네네. 순서를 정합시다. 어, 어, 순서를 정하는 게 아니라 팀별로 이렇게 먼저 띡띡띡 가서 로테이션 시켜야 되니까 네네. 순서는 정해야 순서는 되겠네요. 나중에 해도 상관없어. 순서는 크게 막 그건 없을 것 같은데요. 부스 운영이나 왜냐하면 이거나. 순서를 정하지 않으면은 이 팀이 나한테 둘 다 올 수 있잖아. 그러니까 지금은 그 순서는 1, 2차 시 때 4명으로 어차피 그룹을 음. 지으니까 그 순서가 나오면 명단을 보고 그 명단 그 순서대로 돌리면 될 것 같은데. 그래서 그리고 뭐 명단이 안 정해져가지고 명단대로 하고 번호수도 하죠. 1, 2, 3, 4로 하죠. 그냥 뭐. 그래 되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니까 이거는. 그냥 명단 보고 뽑는 중요합니다. 중요합니다. 뭐가 중요하냐? 중요합니다. 이거 혼선을 빚을 수. 그 나중에 팀 나오는 거 보고 그 팀 순서대로 그냥 돌리죠. 이거 1, 2, 3, 4 정다운, 노지선, 박승훈, 이은이 이렇게 순서대로. 네, 그렇게 하면 될 것 같은데요. 네. 네, 이은이 선생님 어디 가셨죠? 이은희 쌤 어디 갔어? 나갔습니다. 왜? 모르겠네요. 컴퓨터 뭐 배터리가 다 됐지 않았을까 싶은데. 아, 그렇지 않겠습니까? 갑자기 나가는 이유는 그거밖에 없을 것 같은데. 피곤해서. 설마? 끝을 이렇게 낼까요? 그러면 네, 선생님들? 여기서 하죠. 정리를 이걸로 끝내면 될 것 같은데요. 네네. 알겠습니다. 그럼 해야 될 건 자기 거 준비해 보는 거죠. 네네. 그리고 장소 그것도. 장소 거 질문도. 네네네. 오케이.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선생님들. 하셨어요.